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지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점차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생계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흔히 은퇴 후의 삶을 여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마치 남은 시간을 소모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생계 활동.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의 생계를 이야기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저축해 두었느냐입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쓰기만 한다면 결국 바닥이 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돈이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처럼 60세에 모든 일을 접고 연금이나 저축으로만 생활하려 한다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은 평균 수명이 70대 초반이었지만 지금은 90세를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무리한 창업이나 생소한 투자에 손을 대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경험과 강점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한동안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을 진행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지역에서 인문학 강연을 하는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강연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동시에 삶의 보람을 찾는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빠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60대 이후에는 사적인 인간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려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일거리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친구들과 연락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한동안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고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역의 작은 독서 모임에 참석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뜻이 맞아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강연을 기획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경제적 활동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싶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생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삶을 바라보느냐입니다. 60대 이후의 생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 스스로 의미를 찾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60대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생계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돈이 있어도 삶이 불안할 수 있고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풍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흔히들 60대 이후에는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 좋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삶의 목적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 도서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일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되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 분야를 활용한 지식 기반 경제 활동입니다. 평생을 어떤 분야에서 일해왔다면 그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직장 경험을 살려 컨설턴트나 멘토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회계사로 일했던 분이라면 은퇴 후에도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면 손쉽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론 작은 규모의 창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큰 자본이 필요한 창업은 위험할 수 있지만 소규모 창업은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사업으로 연결하여 직접 만든 공예품을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거나 재능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활용한 카쉐어링,
빈방을 활용한 숙박업, 중고품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 없이도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와 자산 운용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는 적극적인 노동보다 자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운용, 원금 보장이 가능한 안전자산 중심 투자,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60대 이후 생계에서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외롭다면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안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지출과 수입을 정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도 중요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면 온라인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언어나 악기, 그림과 같은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관계를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지역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0대 이후의 생계를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삶의 질, 심리적 안정, 인간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새로운 시도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60대 이후,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생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 질문이 더욱 본질적입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0대 이후에도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인생의 목표를 잃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목표가 있는 삶이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를 찾는 것.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돈, 명예, 가족, 건강, 봉사,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남을 돕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혼자 간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나누고 후배 세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할 때 우리는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서 멘토링, 기부, 지역사회 활동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 60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연락을 못했지만 이제는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만나야 합니다. 동호회, 독서 모임,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등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합니다. 가족, 친구, 자연, 건강,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3가지 질문. 60대 이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돈을 많이 벌었던 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뛰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산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혜, 사랑과 가르침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치열하게 일했고 돈도 꽤 벌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원에서 우연히 아이들과 놀아주게 되었고 아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동화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를 따르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 시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돈을 번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엄청난 성공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남는 것은 당신이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눈 것이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세요. 인생 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